안녕하세요, 오누리군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더 지루할 수 있겠지만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캐시카우인 클라우드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이전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서버들을 모두 직접 구매하고 설치해야 했습니다. 사용자에게 화면을 제공하는 HTML을 갖고 있는 웹서버,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 사용자의 입력을 데이터에 저장하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의 해킹 공격이나 서버가 장애났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구성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며, 서버를 운영하려면 서버실은 습도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백업은 잘 되고 있는지, 서버 상태는 어떤지 모니터링도 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고 나서는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이런 복잡한 내부를 알 필요 없이 사용자가 필요한 공간만 빌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즉, 서버를 구성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데이터를 저장하는 DBMS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없이 시스템이 필요한 스펙을 개발자가 클릭 몇 번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은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두 번째, 효율적입니다. 내가 운영할 서비스가 처음에는 몇 명이 접속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운이 좋으면 처음부터 몇만 명이 접속할 수 있지만 운이 없으면 100명도 넘기기 어려울 수가 있죠. 필요한 자원이 얼마가 되었든 정해진 만큼 미리 구입해야 하는 기존과 달리 클라우드 컴퓨팅은 평소에는 아주 조금만 빌리다가 사용자가 갑자기 많아졌을 때 많이 빌릴 수 있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예매나 수강 신청 같이 특정 기간에 많이 몰릴 때에는 서버를 100대 빌리고 평소에는 두세 대 정도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안정적입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전 세계 각 지역에 분산해서 저장 및 운영이 가능하며, 하나의 지역에도 여러 개의 건물에 분산이 되어 있어서 한 지역에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서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하며, 만약에 화재나 지진 같은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로 복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생각보다 비싼 비용입니다.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과다한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능 테스트 같은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켜두기만 해도 하루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점점 클라우드에 의존적이게 됩니다.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인프라 관리자를 최소화하거나 아예 고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탓에 추후 클라우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인프라 관련 인력이 없어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을 많이 이용했다면 관련 기술을 대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보통 서버실을 들어가려면 허가받은 인원만 들어갈 수 있고 허가받은 장비만 접속하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의 경우 인터넷과 계정만 있으면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료 유출이나 해킹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 대부분은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단점이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클라우드 벤더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장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이 많이 청구된다는 것은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고, 클라우드에 의존적인 것은 매우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새로운 벤더를 찾는 게 아닌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벤더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에 있는 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서버나 데이터를 모두 기업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 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데이터만 기업 자체의 데이터 센터에 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로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배포 모델에 의해 구분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모든 자원을 기업 외부에 두는 것이 퍼블릭, 모든 자원을 기업 내부에 구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프라이빗, 온프레미스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는 서비스 모델에 의해서도 구분이 됩니다. 이아스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지 않은 깡통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OS 설치부터 각종 서버 환경을 직접 세팅해야 합니다. 파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환경 세팅 필요 없이 비즈니스 모델 및 로직에 집중하여 개발만 하면 됩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습니다. 구글의 구글 스프레드처럼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나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여 사용만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실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판단해 보시길 바라며, 인프라나 플랫폼의 경우 보안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는 벤더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다면 AWS를 제공하는 아마존, 애저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은 매년 평균 1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자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